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라노 게이치로의 어른들을 위한 연애소설 마티네의 끝에서라는 작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른들을 위한 연애소설이라는 그 약간 홍보 문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너무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20대 초반 친구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 물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공감이 안 될까요? 40대 아재들만큼은 덜 공감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한 3분의 1 지점과 그 이유가 약간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않나 싶어요. 그게 저는 이 소설에 대한 불만인데 잠깐 이제 이 소설 소개부터 하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기본 설정을 좀 예, 알아보죠.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겠죠. 네. 일단은 그 마키노 사토시라고 하는 천재 기타리스트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대 후반에 화려하게 데뷔를 한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에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자신의 기타 연주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초절정의 기교를 자랑하고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은 뭔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그 예술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좀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천재 기타리스트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이 고민의 요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통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인데 이 고민의 요코는 주로 어떤 기자냐면 약간 분쟁 지역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되게 글로벌한 무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는 일본 그 어머니 유고슬라비아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서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의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기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 때 이 고민의 요코가 이 마키노 사토시 원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으러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듣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뒤풀이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둘이 불꽃이 팍 튄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다면은 마키노 사토시 같은 경우는 솔로였긴 합니다만 고민의 요코는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처드라고 이름이? 하는 되게 미국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약간 월가의 사람들과 주로 일을 하는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고민의 요코와 마키노 사토시가 이제 팍 불꽃이 튄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마키노 사토시 같은 경우는 히라노 게이츠로가 약간 자기를 약간 튀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예. 네, 지금 이 주인공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고 그리고 이 요코 양쪽으로 두 남성이 있죠. 전형적인 삼각관계인데 그 두 남성이 한쪽은 아주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하고 정신적인 소통이 되는 우리가 되게 만나고 싶어 영혼의 어떤 그 솔메이트 같은 느낌의 사람이고 한쪽은 아주 안정적이고 그 리처드. 네, 리처드 아주 안정적이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집도 부자고. 네네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네. 할 것이 이제 불보듯 이렇게 뻔한 그려지는 그렇죠. 원래 집도 부자고 그다음에 지금 직업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월가랑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도 굉장히 많고 또 고민의 요코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그 리처드가 엄청 이제 고민의 요코를 이제 약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코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승낙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둘이 이제 불꽃이 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어른을 위한 연애 이야기라는 대목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졌던 게 그렇게 불꽃이 튀는 게 어른을 위한 연애 이야기인가? 아니 왜 어른은 불꽃 안 튑니까? 아니 근데 어른도 불꽃이 튈 수 있죠. 왜 이러세요? 아니 저 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청춘한 그런 느낌의 불꽃이라는 거죠. 한눈에 반하는 그런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주인공들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보면 분위기는 그냥 20대 청춘들의 맞아요. 로맨스랑 예. 비슷하지 않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첫 만남에서 불꽃이 튀는 그 대목은 약간 저는 좀 그 어른을 위한 연애 이야기라는 대목에서 약간 괴리감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어쨌든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불꽃은 안 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 불꽃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20대하고는 좀 다르게 그려진다고 전 느꼈거든요. 예. 그래요? 약간 막 머뭇거리고 조금 조심스럽고 뭐 이런 미적미적거리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약간 이렇게 불꽃이 튀었다기보다는 호감. 호감을 느꼈고 그게 아주 그 경험하기 힘든 호감이죠.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대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는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아 상대방이 나랑 굉장히 말이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잠시 만난 다음에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아쉬움 아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야 했나 아니면 좀 더 애정 표현을 했어야 했나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첫 만남이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그 다시 만나지 못하고요. 그 떨어져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마키노 사토시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는 무대가 이제 일본이 이제 어쨌든 간에 무대고 이제 고민의 욕구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무대인데 하필이면은 이제 고민의 욕구는 그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제 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일정으로 이제 그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로 바그다드로 이제 그 파견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을 일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주로 이제 이메일로 서로의 근황을 이제 공유하는. 근데 당연히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연애를 하는 건 아닌데다가 또 여자한테는 약혼자까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죠. 네. 이제 이메일로 서로 근황을 주고받는 식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마키노가 이메일을 몇 통 보내는데요. 부담스럽고 이게 여기에 바로 응대를 하게 되면 이제 양다리를 이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다리를 실천하는 것과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두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죠. 이 주인공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간의 사정도 있긴 했어요. 바그다드에서 그 테러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이제 외상 또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일이 조금 마무리될 즈음에 긴 아주 장문의 답장을 이 요코가 마키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편지를 매개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짐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마키노 사토시 같은 경우는 이 고민의 요코를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소울메이트고 나의 인생의 반려자고 뭐 나에게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고민의 요코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으로 이제 둘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고민의 요코는 이렇게 결정을 하죠. 파혼을 하고 이 마키노 사토시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좀 급박스러운 어른답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스포일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설정이에요, 설정.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두 번에 만났지만은 뭐 첫 만남도 그렇고 두 번째 만남도 그렇고 사실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작 최선이 이제 키스 정도, 입맞춤 정도. 그것도 뭐 좀 지난 다음에. 네, 좀 지난 다음에. 근데 만나자마자 당장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고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른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코가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른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리처드가 이 파온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펄쩍 뛰죠. 막 받아들일 수 없어 하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가장 처음에 이제 막 처음에는 부정하죠. 이 현실을. 그래서 요코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코가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정말 마키노와 육체적인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알게 된다면 리처드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관계를 정말 더 전면적으로 부정하려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는 그냥 의뢰 그냥 이렇게 둘이 그냥 이렇게 약간 썸이 있었고 약간 육체적인 관계를 매개로 한 썸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도 내가 다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를 이제 던지고 그 장면이 메시지를 약간, 던지고 약간 웃기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네.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보통 남자들이 예, 다른 여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연애 감정만 느껴도 그건 이제 그것도 바람이다라고 보지만 그게 이제 그 진화 심리학자들의 여러 실험을 이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우리나라든 뭐 상관없이 그냥 여러 나라에서 20대 남녀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심리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도를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쟤는 잤을까 이건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을 줬을까 그게 이제 문화권이 다른데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남자랑 여자랑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남자는 그 저 여자가 이런 뭐 마음이 있다는 거를 알자마자 당연히 이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죠. 더 큰 게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리차드에게 없었던 것을 마키노에게 발견했고 마키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리차드에게서 못 느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깨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진화 심리학의 심리 실험 얘기를 했던 게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의 그런 남녀 사이에 어쨌든 간에 스킨십을 포함한 육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약간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교감과 안정감, 소통 가능성 이런 것이라는 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약간 또 이 되게 이 탐미주의자이고 예술 지상주의자인 히라노 게이치로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또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약간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분 그게 어른의 사랑이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이 고백을 받고 파혼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듣고 그때부터 사실 그 불꽃은 마키노에게 먼저 많이 튀었죠. 불꽃이라고 하면 마키노 쪽에서 먼저 많이 튀었을까 더 이제 애달아 했었고 근데 파혼을 하고 그럼 당신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마키노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랑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일과 관련된 상황들, 그러니까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도 중요할 수 있는 어떤 나이대에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고민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지 정말 사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사유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른들의 사랑인 거군요. 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거죠.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물불 안 가리고 다 뛰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직장, 직업, 일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배들 만나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면 어리다는 거 이제 뭐 20대 정도 그럼 진짜 연애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 만나보고 연애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어느 순간에 딱 시간이 지나면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연애마저도 이렇게 딱 다 던지는 연애를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런 직업상의 이유도 있는 거고
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면 살수록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 감정 하나만 보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그런 사랑은 진짜 어렸을 때는 가능한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 마티네의 사랑에서는 이제 뒤늦게 찾아온 그런 감정을 앞둔 어른 둘이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뭔가 실행을 옮기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잡는 있어요. 거죠. 네, 예를 들면 마키노는 지금 굉장히 자기 일에 있어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0년 후배, 아주 촉망받고 뭔가 새로운 기타리스트다라고 사람들이 막 축혀 세우는 한 후배가 자기 앞을 이렇게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열등감과 어떤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친구의 기타 작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차가운 환멸, 고독감 이런 것들에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리고 막 음반 녹음을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노래들 음반 녹음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취소해 네. 버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 뭔가 옛날만큼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운영중에 접하면서 아, 정말 스스로도 되게 슬럼프에 빠졌는데 아, 외부의 평가도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그 부분도 히라노 게이치로 본인의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20대 초반부터 이미 소년급제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러면서 너무 똑같아. 뭐 이런 식의. 요즘 새로 나온 걔 정말 걔 천재 천재 아니야? 아니야? 막 죽이지 않아? 뭐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키노가 자기에게 지금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사실 요코는 미래가 다가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할 정도로 용감하고 어떤 자신이 주체적으로 상황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 무장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테러 상황이라는 죽음을 한번 피해 가기는 했지만 경험을 하고 아주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미래가 다가왔을 때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 앞에서 자신의 태도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을 느끼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자신이 파혼을 결정하고 나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랑이 이 두 사람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제 이 앞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계속 이것만 보고 이렇게 달려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 만났잖아요. 이제 도쿄에서 한 번 만났고 잠깐의 만남.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을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만남이 아마 제대로 되었으면은 어쩌면은 또 둘의 인생의 전개는 다른 식으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참 삶의 우연이란 점점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그 본격적인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스포일링을 하지 않고 앞부분만 쭉 얘기하는데도 상당히 뭐 파란만장하고 스토리가 많다고 느끼셨을 텐데 여기까지가 한 3분의 1 정도의 그럴 얘기예요. 수밖에 없는 게 책이 한 500쪽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박평이 읽어보라고 했을 때 멈칫 망설였던 게 두꺼운데 이걸 봐야 돼. 그리고 나 히라노 게이치로 옛날에 봤는데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보고 난 결론은 볼만했다. 500쪽 정도 투자할 만했다라고. 정확하게 본문은 485쪽이고요. 그런데 소설이 굉장히 잘 읽혀서 사실 뭐 분량이 그렇게 소설을 읽는데 큰 제약이 되지는 않아요. 진짜 금세 그냥 읽고요. 그러니까 그 저랑 박평이 지금 대체로 요약한 그 3분의 1 지점까지의 설정만 놓고 봐서도 되게 다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대체로 잘 되지 않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근데 뭐 잘 될 수도 있고 네. 그건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 소설은 그리고 이제 취재를 참 많이 하고 썼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맞아요. 들었던 게 제가 뭐 종군 기자의 삶도 잘 모르고 기타리스트나 뭐 음악 연주자들의 삶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읽다 보면 이런 거구나 되게 그럴듯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뭐 아마도 열심히 취재해서
그럴듯하게 쓴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결론이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전체 소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딱 3번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 딱 3번이고요. 그 3번의 과정이 이제 3번이 그 상당한 시간차를 두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 사이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2008년 금융위기가 있는데 그 이제 금융위기가 또 이제 리처드와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인 이제 고민의 욕구 사이에서 또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이제 또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11 대지진. 예. 아까 제가 이 히라노 게이치로가 3.11 대지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이제 기고했던 에세이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 에세이에서 히라노 게이치로가 보여줬던 어떤 문제의식이 이 소설에 또 약간 한 소재로서 이렇게 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일본 소설, 우리나라 소설에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 지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나 어떤 설정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이라크에 갔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중요한 배경으로 일본 다뤄지고 소설인데 뭐 유럽 뭐냐 뭐 이라크 전쟁도 나오고 그게 단순히 그냥 이라크 전쟁에서 갔다 왔어요가 아니라 정말 그 동네의 어떤 일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면서 약간 공부도 되고 심지어 네. 아 요새 이라크가 이런 상황이구나 뭐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뭐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비극이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고민의 요코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인 유명한 영화 감독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일본인을 둔 이제 혼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냉전 이후에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그 이 민족 분쟁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소설에서 이제 배경으로 이제 짧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이 히라노 게이치로 개인의 내공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굉장히 묵직하게 배치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소설 일본에서 나오는 소설들 이제 번역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로맨스 남녀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3.11 이후에 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약간 뭐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트렌드 어떤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되게 이 세계의 중요한 한 축이고 뭔가 이렇게 온 세상의 이 일들을 다 알아야 할 것만 같고 뭐 우리가 하여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그 의식 같은 건 확실히 더 우리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작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 일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중요한 이제 그 상대해야 될 이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만 되더라도 약간 배경처럼 등장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소설이나 유럽은 그냥 관광지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다 그 나라들 그리고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이런 여러 가지 곳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개입을 해야 될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 속에서도 은연중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 마티네의 끝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아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어가지고 마티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보통 공연을 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뭐 일종의 법칙은 아니지만 그 저녁 시간에
어떤 교양의 한 그 교양 시간이죠. 그런데 마티네는 그 정규 공연 이외에 낮 시간에 그 하는 그 공연이에요. 근데 그 공연의 목적은 그 저녁 시간대 공연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때 그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종의 서비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 그 외연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하는 것, 그 낮 시간에 하는 공연을 마티네라고 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그 마티네 공연이 아주 중요한 그 설정으로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티네 공연이 또 소설 속에서 중요한 설정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마티네라는 공연을 굳이 제목에다도 붙인 것도 약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둘한테 찾아온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약간 운유적인 제목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 그 마티네 공연이 아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이 소설이 연애 소설로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군 기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의 그리고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판단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고 예술가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세계 말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세계도 인정을 해야지만 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마티네 같은 공연도 어떤 예술가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의 세계를 더 열어놓는 게 이 마티네라는 공연이라고 본다면 이 마티네의 끝에서라는 제목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상가운데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잘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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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그 이제 계속 반복되는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반복되는 이제 그 이제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괜히 반복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저는 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면 좀 어디를 읽을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36쪽에 나왔고 389쪽에 나왔고 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뿐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과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바뀌어 버린다고도 말할 수 있죠. 과거는 그만큼 섬세하고 감지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요? 예, 라는 문장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줄 쳐놨는데 여기만 들어갖고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짐작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좀 해설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계속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계속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요코 같은 경우에 나중에 대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키노에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고 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뭐 석연치 않는 이제 대답 이제 마키노에게도 큰 질문인 거죠. 숙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고 막 계속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 이들이 정말 좋아했지만 이후에 내린 어떤 선택들은 과연 그 미래를 보고 내린 것인지 사실은 그 과거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기록들,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선택들을 만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그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은 던져주는 의미가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와 버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도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이제 두 주인공들이 이 소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그 선택은 이제 자의에 의한 선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간사에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이 우연히 빚은 타의에 의한 선택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선택들에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되게 또 다른 식으로 의미 부여가 계속 되면서 그게 또 이 소설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살아보면은 삶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책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이 그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아버지의 대사가 있습니다. 자유 의지라는 것은 미래에 관해서라면 없어서는 안 될 희망이야.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어. 그렇지? 하지만 요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대해서 깊은 회한이 드는 법이야. 뭔가 좀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야. 운명론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저는 여기에 줄을 쳐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그 그리스 비극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또 그리스 비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 혹은 셰익스피어 연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의 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란다라는 깨달음 자체가 뭔가 되게 삶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뭔가 성취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된 거는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죠. 아무튼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소설 중간에 많이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런 거겠죠. 그래, 나 마음만 먹으면 이런 달달한 연애 소설을 쓸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냥 마냥 달달하지만은 않아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한편의 사랑 이야기를 읽은 것 같고 한편의 사랑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그 소설을 이렇게 읽고 나면 어떤 선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들이 아주 크게 와닿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가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히라노 게이치로는 그 아베를 굉장히 싫어하는 네, 사람으로도 네.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한 권 팔아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히라노 게이치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왜 그 대학생 때 동기 중에 그때는 굉장히 뭐 똑똑하고 뭐 근사하긴 한데 되게 좀 재수 없고 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친구였는데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훨씬 근사해져 있어서 괜찮네,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JYP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연애 소설이고 일본 소설 특유의 어떤 맛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평소에 좀 가벼운 일본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가벼운 일본 소설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진지한 막 그런 유럽 소설 같은 거 읽으시는 분들도 조금 덜 진지한 우아한 소설로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양쪽 독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책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봄이 오고 있지만은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그 추운 겨울에 좀 기운을 좀 벗어 던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좀 쨍한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본인들이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30대 중반 이상. 네. 30대 중반 이상인데 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 기혼자이거나 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왠지 또 다른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 읽으면 더 괜찮을까요? 이 책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대리만족.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네. 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그 녹음 일정을 봤다고 생각해서 되게 급하게 읽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많이 후회를 했던 게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작 녹음 일정은 미뤄졌죠. 네, 그래서 다시 읽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용을 좀 알고 천천히 읽으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곱씹을 수 있는 문장들 굉장히 많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또 잘 쓰고 있는 문장들 많아서요. 좀 시간 있으실 때 천천히 슬로우 리딩 하시면서 보기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에서 읽어봤습니다.
네,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훑어보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